어렸을 적에 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거의 절망적으로 끌고 간 운명의 장난에 휘말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학부모님들도 솔직히 지금 노후가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60 넘어서 퇴직을 해도 또 따로 해야 될 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데다가, 내 자식은 지금 저게 따로 독립을 해서 나갈 수 있을지도 걱정인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5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끼었어요. 부모도 공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도 이게 무슨 전생에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살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죠. 그러니까 수입을 계속 꾸준하게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AI 쓰나미? 뭐 이렇게 부릅니다. AI가 한꺼번에 다 밀려오듯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사업도 하고 학원업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유튜브 채널이 지금 공개돼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리는 것 또한 저한테 수익화 구조는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학원의 홍보 목적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제 개인 퍼스널 브랜딩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냥 유튜브 자체로도 수익이 됩니다. 이 영상 하나당 제가 쏟아붓는 시간 대비 최저 시급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 제가 매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물량 공세로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수익을 일으키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건데 왜 가능해지느냐. 보통은 10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팀별로 움직이면 매일 하나씩 만드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팀으로 움직이지 않고 개인 혼자서 지금 움직이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재능을 갖고 태어났나 보다 라고 이 빠가사리 매운탕 거리들이 분명히 얘기할 거라서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유튜브에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 직원을 둡니다. 이 보조 직원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I 에이전트를 둡니다. 그러니까 제 대본은 제가 직접 짭니다.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직접 짜고요. 이렇게 말한 거를 대본으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보이는 이 배경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 자체는 가상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촬영 후 편집은 제가 또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편집 기술 자체는 제 거죠. 그런데 대본으로 짜여져 있다면 편집해서 날려버릴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다시 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별 과제로 해야 될 부분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조별 과제라는 걸 하잖아요. 조별로 각각의 팀원이 구성이 돼 있고 이 팀원이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돼 있는데, 뭐 보통은 이렇게 하는 거죠. 자료조사. 뭐 누가 와서 인터넷 쭉 끌고 가서 갖다 주고, 그냥 PPT에다 갖다 찍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애, 걔는 이제 그거를 종합해서 내용 한번 읽어보고 그날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도 발표자가 응대를 하는데 걔가 보통 조장이에요. 근데 중간에 자료조사나 이런 거를 하라 그러면 대충 안 해오거나 입 밖에서 해오거나 아예 안 움직이는 애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조별과제라는 게 솔직히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아요. 근데 이 조장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결단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이 모든 결정에 맞춰서 하나의 컨텐츠나 하나의 작업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저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회사의 업무 분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각 에이전트별로 하나의 실무자만 두고 각각의 AI 에이전트들이 작업을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실제로 뭐 이런 거예요. AI한테 평균 자료를 수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지도 않고 실제로 정확도도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물론 유료로 결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AI 에이전트든 일반 자료든 이렇게 유료로 결제를 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게 되죠. 근데 이게 뭐보다 싸냐? 일반 근로자를 부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싸고 정확하게 해온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조사해오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거 어디서 났니? 그럼 출처 조사를 제대로 안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 맘대로 인터넷에서 그럴싸한 자료를 긁어오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또는 이 통계 자료가 몇 년도 건지 또 이게 어느 걸 기반으로 조사가 된 건지 그리고 이 빈도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안 해요. 그냥 애들은 있으니까 퍼왔다. 뭐 이렇게 퍼오는지 모르겠는데 두레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온 아이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섣부른 일반화를 한 PPT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과제물이나 생산물이 사실상은 정보적 또는 자료적 또는 생산물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AI 에이전트들을 제대로 잘 다루고 AI 에이전트들에 대한 선별이 얼마나 정확한지도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직원 수가 줄어드는 대비 업무효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대신에 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경험이 풍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 과제물, 조별 과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해봤자 실제로 나중에 AI한테 긁어먹으라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본인이 그렇게 조별 과제를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고 본인도 자료조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이 자료에 대한 다시 한번 지시를 내리고 하는 작업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학폭으로 신고하겠다 또는 애들끼리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기 때문에 다시 시키면 지랄 발광 연병들을 떱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실제 직원들한테도 이런 거 다시 해오라 그러면 저 그만 다니겠습니다 하는 경우도 꽤 많아서 그런 경험을 실제로 해보면서 팀장 또는 결정권자가 이 내용들을 계속 마음에 드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나는 팀장을 해봐야 되겠네 라고 하는데 개뿔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전문가 나 있으면 이것만큼 꼴불견은 또 없고요. 이렇게 되면 그 조의 조별 과제는 폭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자료도 조사해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PPT도 만들어보고 발표 자료와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편의 피드백을 준비하는 것을 당연히 해봐야 됩니다. 거의 회사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게 대부분 다 사라진다는데 그걸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요약이 안 되시는 분들은 AI를 통해서 요약을 좀 시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각각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어떤 걸 골라요? 라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찍먹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면 당연히 판단하게 된다. 경험해본 것들을 꾸준하게 좀 여러 번 경험해보고 아무리 그 방식이 옛날 방식이더라도 대부분 경험을 해보면 충분한 판단 기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AI의 쓰라미 시대에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으려면 그 해당 분야 또는 내가 생산하려는 것에 대한 또는 이 컨텐츠에 대한 상당히 많은 경험과 지식 이것들을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경험을 해보고 그 과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이후에 AI 에이전트를 써서 생산성과 정확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던 대로 얘네들한테 자료조사 해오라고 하면 근거와 기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한 명령과 지시사항을 할 때도 이 결정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출처와 근거가 분명한 경험이나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AI한테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나 밥 먹을까? 나 오늘 똥 싸러 갈까? 나 지금 잘까? 나 지금 잠 안 오는데 잠 안 자고 살아가는 방법 없을까? 일단 쓸데없는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엔 AI 에이전트를 갖고 지브리풍으로 그림을 그려줘 이 짓거리나 하고 앉아있으니까요. 실제로 굉장히 비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에 보니까 지브리풍으로 그림 변경해드립니다 라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걔는 생산적이기라도 하죠. 앞으로 일어날 AI의 대쓰나미 시대에서는 결단력을 갖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충분히 아날로그적 그리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의 팀워크 그러니까 조별 과제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쌓을 것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 차근차근 그 경험을 쌓아 올릴 것 그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결정 능력이 생기도록 최대한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모으는 이런 습관을 가질 것
이것들이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거나 노년이 돼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생산물을 만들 때 AI 직원을 사용하면서 삶에서 도태되지 않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애들한테 AI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새끼들은 쇼츠하고 릴스를, AI로 만들어진 쇼츠하고 릴스 보면서 희덕거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진리인 것 마냥.